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나요?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나를 짐처럼 여길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30년 지기 친구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며 비웃는 걸 느꼈을 때의 그 참담함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춰야 해요. 나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기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책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끝내 스스로를 지켜내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늘한 통찰입니다. 그는 말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두지 말아라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 곁에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그리고 누구를 오늘 당장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만약 이걸 모른 채 남은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30년, 40년을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인생의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준비가 되셨나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만 진심을 담아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눈물 훔치며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단 한 분에게라도 더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이 걸음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커다란 용기가 됩니다. 자, 이제 다산 정약용의 서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최고의 천재였지만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그 잘나가던 시절 곁을 지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몰락하자마자 어떻게 변했을 것 같나요? 대부분이 침을 뱉으며 떠나갔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하기도 했어요. 그 처절한 고독 속에서 정약용 선생이 깨달은 것은 기술이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읽는 법과 나를 지키는 법이었죠.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가려 사귀어야 할 때예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첫 번째로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를 멀리하라. 이건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나 이기적인 기회주의자를 뜻해요. 은근히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 부탁만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꼭 있죠? 우리가 남이가 너밖에 없어서 그래라는 말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어가는 그들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독사보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독사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이런 자들은 여러분의 신뢰라는 가면을 쓰고 심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불평불만이 습관인 사람이에요. 이건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예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맨날 세상 탓, 정부 탓, 자식 탓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맑은 정신도 순식간에 썩은 물로 변해버립니다. 노년의 운은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나오는데 그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보다 더 소중한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상담사가 되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외로움 때문에 나쁜 인연을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 들어서 친구라도 없으면 어떡해. 그래도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면 체면이 안 서는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심도를 강조했어요. 홀로 있을 때조차 자신을 속이지 않고 단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공부라는 뜻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자아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전화번호부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은 30년 동안 동창회며 모임이며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본인이 돈을 더 내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면 노후에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환갑이 지나 몸이 좀 아파 모임에 못 나가게 되자 그 많던 친구 중 전화 한 통 먼저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그 사람 이제 돈도 못 쓰는데 불러서 뭐 해라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분은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거짓 인연의 실체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빛나느냐가 여러분의 진짜 가치예요. 정약용 선생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부하지 않는 자는 인간의 구실을 할 수 없다고 꾸짖으면서도 동시에 부모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고 간조했어요. 요즘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자식에게 다 퍼주고 찬밥 신세 되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돈을 주지 말고 품격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만약 자식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본다면 그건 여러분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여러분이 약자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세상은 참 신기한 구석이 있어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자식 뒷바라지하는 도구나 친구들 비위 맞추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순간 세상은 딱 그만큼만 여러분을 대우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패족의 신분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천하의 스승이라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 당당함이 있었기에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세요. 나는 누구의 부모, 누구의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다라고 말이죠. 자, 이제 인생의 하반기를 완전히 바꿀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정약용 선생은 옳지 않은 일에는 단호히 등을 돌려라라고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미안해서 억지로 나가는 모임, 억지로 들어주는 부탁들을 다 끊어내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둘째, 말수를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귀를 열라는 말이 있죠? 정약용 선생은 말이 많으면 품격을 잃고 적이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지 말고 타인의 허물을 옮기지 마세요. 침묵은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계속 배우세요. 정약용 선생은 죽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육체는 쇠할지언정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려 하지 말고 여러분의 깊이로 사람이 모이게 만드세요. 여러분,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승부처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에 갇혀 있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절망만 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과감히 쳐내고 내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기 시작하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운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돈된 내 마음 안에서 싹트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사람은 정리해야겠다라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나요? 그 마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관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의리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여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썩은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라는 나무를 지키기 위해 오늘 그 아픈 가위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절해야 할까요? 무작정 싸우고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멀리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법.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인생이 알아서 풀리기 시작하는지 이제부터 그 깊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음가짐을 이제는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절해야 할까요? 무작정 싸우고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멀리함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처럼 흐르는 이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향해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서 서서히 지워나갔죠. 여러분, 50세가 넘어서 누군가와 대판 싸우고 절교하는 것은 에너지만 낭비하는 일이에요. 그럴 힘이 있다면 차라리 산책을 한 번 더 하거나 책을 한 페이지 더 읽는 게 낫습니다. 가장 세련된 손절은 소리 없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람과의 공유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상대방이 만나자고 할 때 매번 미안해. 요즘 내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의아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질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변명은 약자의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바쁜지, 왜 마음이 변했는지 그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로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정약용 선생의 핵심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금과 검이라는 두 글자를 유산으로 주노니 이것만 있으면 평생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절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나중에 내가 힘들어졌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지금 여러분 곁에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가장 먼저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자유는 경제적 독립에서 나옵니다. 50대 이후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채소를 직접 가꾸고 소박하게 먹으며 스스로를 먹여 살렸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삶, 그것이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당당하면 사람을 만날 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싫은 소리를 참아가며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돈의 힘은 곧 선택의 권리가 됩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바라는 게 없어야 주는 것도 즐거워지는 법이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 중 가장 으뜸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타인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빈 공간을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으로 채우려다 보니 나쁜 인연인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빈 공간을 나만의 가치로 채워보세요. 독서도 좋고 운동도 좋고 어린 시절 꿈꿨던 취미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나를 갉아먹던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여러분을 조종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자, 이제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손절해야 할 사람의 더 구체적인 특징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여러분의 실수를 안주거리 삼아 떠드는 자들이 있죠. 정약용 선생은 이런 자들을 간사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잘 될 때는 시기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는 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과 10년을 사귄들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운만 깎아먹을 뿐입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가 기쁠 때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내가 슬플 때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군더더기 같은 인연 100명보다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연 한 명이 훨씬 더 값진 법이에요. 네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시계도 과거에 멈춰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비록 유배지에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항상 미래와 백성의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발전이 없는 사람, 과거의 허상 속에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의 발목까지 잡아당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청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가 늙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가 돕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기술로 견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얼굴을 보되 그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속을 다 보여주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속마음과 계획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 자식 자랑, 건강 문제는 가급적이면 아껴두세요. 정약용 선생은 그릇이 작을수록 소리가 크다고 했습니다. 내실이 튼튼한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 하나를 덧붙여 볼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손절하지 못하는 기저에는 매몰 비용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드린 공이 얼마인데 우리가 지내온 세월이 20년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의 20년을 더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를 떠나며 과거의 관직과 명예를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게 없어야 새로운 학문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과거의 인연에 쓴 시간은 이미 지나간 비용입니다. 그걸 아까워하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까지 그들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인연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그 세월이 30년이든 50년이든 과감하게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예의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식 때문에 미치겠다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깊었지만 결코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이 게으름을 피우면 너희는 이미 망한 집안의 자식들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아주 혹독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건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너무 우산이 되어주려 한 건 아닌지 돌아보세요. 비바람을 직접 맞아본 나무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가끔은 비정할 정도로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남 비위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정약용 선생은 천하에 나를 아는 자는 오직 나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대접해줄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전화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며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해보세요. 그 빈자리에 들어올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람을 정리했다면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이 인생 후반전에 가장 강조했던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을 잘 정리해도 다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완벽하게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 그리고 운명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정약용만의 비밀스러운 루틴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완벽하게 완성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자신과의 연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고 말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정반대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산은 타인과의 연결이 아니라 나 자신과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공간을 일단 고독이라는 귀한 손님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홀로 있을 때 가장 위대해졌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의 외로움을 하늘이 주신 최고의 기회라고 불렀어요. 만약 그가 한양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살았다면 지금의 목민심서나 경세유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에 찾아오는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제야 비로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탐구할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정약용 선생은 심도를 실천하며 매일 아침 자신만의 루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도 의복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 글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밀스러운 루틴의 핵심입니다. 나를 대접하는 마음,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렇게나 밥을 먹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죽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스스로를 버려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가장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리고 나를 위한 가장 단정한 옷을 입어보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의 운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노년의 건강과 마음 관리법에 대해서도 아주 현대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몸은 마음의 집이고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는 유배지에서도 매일 걷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행위는 잡념을 없애고 뇌를 깨우는 최고의 공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복잡한 인간관계 고민, 자식 걱정, 돈 걱정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씩 길바닥에 버리고 오세요. 자연과 대화하고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겁니다. 또 하나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것은 기록의 힘입니다. 그는 기억은 흐려지지만 기록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거창한 자서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 오늘 내가 발견한 작은 행복, 오늘 내가 결심한 것들을 짧게라도 적어보세요. 글을 쓰는 행위는 헝클어진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명상법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썼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자신의 공적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노력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이게 바로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완성하는 마인드셋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묻는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자식에게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 삶의 품격을 지키며 배움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결정은 지금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냥 대충 살아. 남들 하는 대로 해.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소음들을 뒤로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으세요. 사람을 정리하고 생긴 그 시원한 빈자리에 여러분의 꿈과 배움과 사랑을 채우세요. 남은 40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찬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주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쁜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고 소중한 나 자신과는 더 깊게 사랑에 빠지세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피워낸 그 위대한 꽃처럼 여러분의 노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선택한 품격은 영원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날까지 저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꺼내보세요. 정약용 선생의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꾸짖음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완벽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빛을 뺏기지 마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그 위대한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